너 같은 늙은이가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해. 쓸모없는 놈들 때문에 이 호텔이 발전을 더 못하는 거야. 발길질과 함께 내뱉어진 모욕에 쓰러졌던 청소부 순철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는 대한민국 최고 호텔 체인의 회장 박철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의 기본을 저버리고 사람을 물건 취급한 예비 사위를 향해 너는 누구 위에 있으면 안 될 놈이야. 당장 여기서 꺼져. 라는 최종 응징을 선언한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선 호텔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40년 전 이곳은 허름한 여관 하나였습니다. 손님이 하루 3팀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철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계단을 닦았습니다. 손님의 신발을 닦아주기도 했죠. 그렇게 한 걸음씩 철수는 이 호텔을 지금의 자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철수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프런트 직원 수진이가 밝은 미소로 체크인을 도왔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 입사했을 때 실수로 손님의 예약을 잘못 입력한 적이 있었죠. 그때 철수는 손님께 직접 사과하고 수진이를 감쌌습니다. 지금 수진이는 호텔에서 가장 믿음직한 직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벨보이 영호가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에게 다가가 가방 하나를 들어줬습니다. 영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게요. 괜찮네. 함께 나르면 더 빠르지. 철수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의 생일을 기억했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호텔의 경쟁력이라고 믿었죠. 그날 저녁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경희가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도 함께 있었죠. 지은이는 아버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철수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민준 오빠가 저희 집에 인사 오고 싶대요.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경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민준 씨는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했고 지금 대기업 임원이래. 철수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죠. 지은이가 몇 달 전부터 민준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완벽한 학벌, 좋은 직장까지.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뭔가 찝찝했습니다. 언제 오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요. 아빠도 그날 꼭 집에 계셔야 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의 복잡한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민준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죠. 손에는 비싼 와인 한 병과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철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민준이라고 합니다. 지은이를 통해 회장님께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철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단단했지만 눈빛이 묘했습니다.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철수는 40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 경험으로 사람의 본질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호텔 사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호텔 시장은 효율성이 관건이죠.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시스템을 자동화하면 수익률이 크게 오를 겁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이라는 게 뭔가? 예를 들어 야간 청소 인력이나 나이 든 직원들이요. 젊은 직원 한 명이 2~3명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정리해야죠. 철수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민주는 직원들을 숫자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었죠. 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호텔은 사람이 만드는 곳이네.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많은 직원들은 귀한 자산이지.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경영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해야 합니다.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돌아간 후 철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경희가 따라 들어와 물었습니다. 민준 씨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네. 뭔가 석연치 않아. 지은이가 행복해 보이잖아요. 너무 깐깐하게 보지 마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철수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은 20년 동안 철수와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게. 조용히 말이야.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김 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회장님, 민준 씨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대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에게 불편한 언행을 자주 한다고 하더군요. 철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들 입을 다물고 있어요. 민준 씨가 워낙 권력이 있으니까요.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협하는 위험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는 지은이를 설득할 수 없었죠.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철수는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 서재로 들어왔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왜 부르셨어요? 철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철수의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착했죠. 철수는 지은이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랐습니다. 지은아, 민준 씨와 결혼을 조금 천천히 생각해보면 어떨까?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민준 오빠 어디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좀 더 알아봐야 하지 않겠나. 결혼은 평생의 일인데.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민준 오빠를 3년 동안 만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다정하고 똑똑하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하던가? 무슨 말씀이세요? 직장에서나 아랫사람들한테 말이야.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리더니까 엄격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건 일 때문이잖아요.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이미 민준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지나친 걱정으로만 들렸죠. 아빠, 우리 한 달 후에 약혼식 올릴 거예요. 이미 다 준비했어요. 제발 축복해 주세요. 지은이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철수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경희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지은이가 우는데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란 친구가 석연치 않아. 소문도 안 좋고. 경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의심이 많아요. 지은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좀 믿어주면 안 돼요?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증거. 사람 사는 게 증거로 다 판단되나요? 지은이 마음을 먼저 생각해줘요. 철수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민준의 편이었습니다. 오직 철수만 의심하고 있었죠.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민준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은이는 평생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 결혼을 막으면 지은이와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었죠. 새벽 4시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민준은 철수 앞에서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려면 민준이 방심할 때를 봐야 했습니다. 철수는 오래된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이름은 최동수였죠. 동수는 젊은 시절 영화계에서 분장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실력은 최고였죠. 철수는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수야, 나야. 철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급한 부탁이 있어. 날 좀 만나줄 수 있나? 동수는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갈까? 내 작업실로 갈게. 철수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수의 작업실은 홍대 근처에 있었습니다. 철수가 도착했을 때 동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해? 철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의 약혼자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것,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것을요. 동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줘. 예비 사위가 절대 알아보지 못하게. 동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네가 변장을 한다고? 호텔 회장이? 그래.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동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자네가 그렇게까지 하려면 이유가 있겠지. 어떤 모습으로 바꿀까? 철수가 말했습니다. 청소부로 만들어줘. 나이든 청소부 말이야. 동수는 철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죠. 좋아. 시작하자고. 동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철수의 얼굴에 특수 실리콘을 발랐습니다. 주름을 더 깊게 만들었죠. 머리카락도 바꿨습니다. 흰머리를 더 많이 심고 헝클어뜨렸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드는 장치도 달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철수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60대 후반의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몸은 구부정했습니다. 동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완벽해. 자네 딸도 못 알아볼 거야. 철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지만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고맙네. 동수야. 조심해. 혹시라도 다치지 말고. 철수는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순철이라고 적혀 있었죠. 철수는 자신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에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 서 부장이 철수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야간 청소 일자리 있다고 들었는데요. 나이 많아도 일할 수 있을까요? 서 부장은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든 노인이 구직하러 온 것으로만 보였죠. 경력은 있으세요? 다른 호텔에서 10년쯤 했습니다. 서 부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거 작성하시고요. 야간 근무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은 박순철, 주소는 가짜로 적었습니다. 서 부장은 서류를 받아보고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출근하세요. 유니폼은 여기 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철수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호텔에 청소부로 취직한 것이죠. 40년간 쌓아온 지위가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권력 앞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청소부 박순철로서 민준을 관찰하면 그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다음 날 저녁 6시 철수는 청소부 박순철이 되어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죠. 평소에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뒷문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라커룸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남색 작업복이었죠. 가슴에는 순철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청소 담당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강 반장이었죠.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이름이 뭐예요? 박순철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일이 꽤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로비 청소부터 시작해 볼까요? 따라오세요. 철수는 강 반장을 따라갔습니다. 로비로 가는 복도를 걸었죠. 평소에 CEO로서 걷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소 도구를 든 노인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손님들이 체크인하고 있었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철수는 걸레와 청소 도구를 받았습니다. 여기 바닥 닦으시고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주세요. 철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철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취급당했죠. 한 손님이 커피를 쏟았습니다. 바닥에 커피가 튀었습니다. 손님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서둘러 걸레로 닦았습니다. 프런트 직원 수진이가 지나갔습니다. 철수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회장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8시쯤 민준이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지은이와 함께였죠. 둘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복도 구석에서 바닥을 닦으며 지켜봤습니다. 민준은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손을 잡고 웃으며 걸었죠. 완벽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모습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민준과 지은이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철수 바로 옆을 지나갔죠. 민준은 철수를 힐끗 보고는 무시했습니다. 마치 사물을 보듯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은이도 철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몰랐죠.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닦았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간 민준과 지은이를 보며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관찰의 시작이라고요.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갔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이 쉬고 있었죠.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VIP 룸에 손님들 많이 왔더라. 청소할 게 많겠어요. VIP 룸이요? 응. 최고층에 있는 스위트룸들이야. 거기 청소하려면 밤 11시쯤 가야 해요. 철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VIP 룸이라면 민준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밤 VIP층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밤 11시 철수는 청소 카트를 끌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죠. 카펫이 깔린 고급스러운 복도였습니다. 한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였죠. 철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죠. 고급 양주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이 호텔 다 내 거야. 장인어른이 나한테 경영권 넘겨줄 거거든. 친구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대박이네. 그럼 너 완전 재벌 되는 거 아냐? 민준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지은이는 그냥 도구야. 호텔 손에 넣으면 이혼하든지 뭘 하든지.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근데 그 호텔 직원들 나이 든 사람 많지 않아?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 민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 정리할 거야. 쓸모없는 늙은이들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특히 청소부나 주방 보조 같은 애들. 싹 다 잘라버릴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알 바 아니지. 알아서 살겠지 뭐. 경영은 냉정해야 한다고. 철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복도로 물러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계속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민준의 동선을 따라다녔죠. 민준은 낮에 호텔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지은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호텔 업무를 배운다는 핑계였습니다. 철수는 복도를 청소하며 민준을 관찰했습니다. 민준이 여직원 미나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28살 직원이었죠. 민준이 미나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미나가 불편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죠. 하지만 민준은 계속 다가갔습니다. 미나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같이 식사 어때요? 죄송하지만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요? 아쉽네. 미나 씨 정말 예뻐요. 민준이 미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미나가 움찔했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실례지만 일하러 가봐야 해서요. 미나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는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뭐 이리 까탈이야. 철수는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꺼내 녹음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청소부로 일하며 민준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민준은 직원들을 무시했습니다. 벨보이에게 짐을 거칠게 던졌고 프런트 직원이 실수하면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VIP 룸에서 통화하는 것을 철수가 들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응, 나야. 약혼식 끝나면 만나. 지은이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결혼하면 관리할 수 있어. 민주는 다른 여자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약혼을 앞두고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철수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민준의 진짜 모습을 폭로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결정타를 날릴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매일 청소부로 일하며 민준을 지켜봤습니다. 녹음과 영상 증거가 점점 쌓여갔죠. 민준의 오만함과 위선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철수는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은이와 함께 나타났죠. 둘은 약혼식 준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약혼식 장소는 이 호텔 연회장으로 정했어요. 아빠도 좋아하실 거예요. 민준이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장인어른 호텔에서 해야지. 지은아, 나 정말 너 사랑해. 지은이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은 진심으로 민준을 믿고 있었습니다. 곧 진실을 알게 될 딸의 고통을 생각하니 괴로웠죠. 하지만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올 것입니다. 철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민준도 참석했죠. 지은이가 아버지에게 민준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철수는 청소부 복장으로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민준이 경영진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앞으로 이 호텔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여러 기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민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먼저 인력 구조 조정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직원들을 정리하고 젊은 인력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임금이 높은데 효율은 떨어지거든요.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로 자동화입니다. 청소나 주방 보조 같은 단순 업무는 기계로 대체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30%는 줄일 수 있어요. 철수는 복도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죠. 민준은 사람을 숫자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준이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청소 중인 철수와 마주쳤죠. 민준은 철수를 힐끗 보고는 비켜나라는 듯 손짓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비켰습니다. 민준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었죠. 다음 날 철수는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비밀리에 만났죠. 커피숍 구석 자리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변장하시고 청소부로 일하신다니. 괜찮네. 오히려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철수는 녹음 파일들을 김 실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주게. 곧 필요할 거야.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 공개하실 겁니까? 약혼식 때야. 그때가 가장 효과적일 거야.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또 다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던 중이었죠. 웨이터가 실수로 와인을 조금 흘렸습니다. 민준의 셔츠에 몇 방울 튀었습니다.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셔츠인 줄 알아? 웨이터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처리? 이미 망가졌잖아. 당장 책임자 불러. 레스토랑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민주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봤죠. 철수는 레스토랑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휴대폰으로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민준이 나갔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지은아. 오늘 호텔에서 저녁 먹었어. 다들 친절하더라. 역시 좋은 호텔이야.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주는 지은이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약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텔은 준비로 분주했죠. 연회장을 꾸미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는 들떠 있었습니다. 매일 호텔에 와서 준비 상황을 확인했죠. 철수도 청소부로 일하며 딸의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VIP 룸 청소를 맡았습니다. 민준이 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죠. 철수는 복도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혼식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호텔 경영권 넘겨받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가만히 있을까?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늙은이가 뭘 알겠어. 나한테 다 맡기고 쉬라고 할 거야. 그럼 내 세상이지. 철수는 문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참는 게 힘들었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변장을 풀고 평소 모습으로 돌아왔죠. 지은이가 거실에서 웨딩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면 약혼식이에요. 기대되죠? 철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민준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하는지 본 적 있나? 지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들이나 아랫사람들 말이야. 글쎄요. 특별히 본 적은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약혼식 이틀 전 민준이 호텔 VIP 룸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성공한 프로젝트를 축하하는 자리였죠. 많은 사람들이 초대됐습니다. 지은이도 올 예정이었습니다. 철수는 그날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층을 청소하며 기다렸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녹음기와 휴대폰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죠. 철수는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파티장 안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나르고 있었죠. 민주는 정장을 빼입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철수는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밀며 대기했습니다. 파티장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죠.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 이 호텔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경영으로 이 호텔을 최고로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는 우쭐해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니까요. 철수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라는 말에는 오랫동안 헌신한 직원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파티는 무르익었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늘어났죠. 민준도 상당히 취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직원 미나가 와인을 들고 파티장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였죠. 미나는 조심스럽게 와인병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민준이 미나를 봤습니다. 술에 취한 눈빛이었죠.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나 씨, 오늘 예쁜데요? 미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러 가봐야 해서요. 민준이 미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한잔해요.
죄송하지만 근무 중이라서요. 미나가 팔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죠. 왜 이래요? 한잔 하자는데.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곧 이 호텔의 주인이 될 사람이니까요. 복도에서 지켜보던 철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파티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들어갔죠. 사람들이 철수를 봤습니다. 초라한 청소부 노인이었습니다. 철수가 민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손님, 직원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민준이 철수를 봤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래? 직원이 싫다고 하는데 놔주셔야죠. 민주는 미나의 팔을 놓았습니다. 대신 철수에게 다가왔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늙은 청소부 주제에 나한테 훈계를 해?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죠. 민주는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습니다. 너 같은 쓸모없는 늙은이들 때문에 이 호텔이 발전을 못하는 거야. 당장 비켜. 민준이 철수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철수가 뒤로 비틀거렸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호텔 주인 되면 너 같은 놈들 다 정리할 거야. 쓸모없는 것들은 버려야 한다고. 그 순간 파티장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늦게 도착한 것이죠. 지은이는 민준의 모습을 봤습니다. 술에 취해 청소부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지은이를 보고 표정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아, 지은아. 이 늙은이가 나한테 대들어서. 지은이가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청소부 노인을 걱정스럽게 봤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저런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마. 우리 파티나 즐기자. 지은이가 민준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민준의 다른 면을 본 것 같았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취한 것 같은데 좀 쉬세요. 뭐? 나 안 취했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이 다시 철수를 봤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은 표정이었죠. 너 당장 여기서 나가. 파티에 청소부가 왜 들어와? 철수가 말했습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손님들이 흘린 거 치우러요. 청소는 나중에 해. 지금 당장 나가라고. 민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까지 튀었죠. 주변 사람들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테이블을 잡으려다가 와인병을 쳤습니다. 와인병이 넘어지며 바닥에 깨졌죠. 붉은 와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민준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청소부가 필요하잖아. 빨리 치워. 철수는 조용히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와인을 닦기 시작했죠. 민준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저게 네 자리야. 바닥이나 닦고 살아. 지은이가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너무 심해요. 민준이 지은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은아, 넌 몰라. 경영이 뭔지. 이런 직원들은 교체해야 한다고. 파티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을 불편하게 쳐다봤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요. 민준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조용히 파티장을 나갔습니다. 울먹이는 표정이었죠. 철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은 다시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지은이는 멀찍이 서서 민준을 봤습니다. 실망한 눈빛이었죠. 파티는 어색하게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철수는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오늘 중요한 장면을 찍었어. 철수는 주머니에서 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모든 장면이 녹화돼 있었습니다. 이제 약혼식만 남았네. 그때 모든 걸 끝낼 거야.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 아가씨가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나중을 위해서야. 결혼하고 나서 알면 더 큰 고통이 될 거야. 그날 밤 철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변장을 풀고 침대에 누웠죠. 내일 모레면 약혼식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었습니다. 약혼식 전날이었습니다. 호텔은 분주했죠. 연회장을 꾸미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꽃들이 배달되고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아침 일찍 호텔에 왔습니다. 연회장을 확인하러 온 것이죠. 철수도 함께 왔습니다. 회장 신분으로요. 아빠, 내일이면 약혼식이에요. 떨려요. 철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도 있었습니다. 지은아, 혹시 민준 씨한테 이상한 점 느낀 적 없나? 지은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제 파티에서 본 모습이 좀 충격이었어요. 술 취해서 청소부 할아버지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 하지만 술 때문이었을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민준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내일 약혼식에서는 축복해 주실 거죠? 철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 행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고. 지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준이 호텔에 왔습니다. 약혼식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였죠.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나타났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그래 왔는가? 민준은 완벽한 예의를 갖췄습니다. 지은이 앞에서는 항상 그랬죠. 연회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좋은 호텔이네요. 내일 멋진 약혼식이 될 겁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약혼식 끝나고 경영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이야기해보지.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철수는 다시 청소부로 변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 야간 근무를 시작했죠. VIP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그래, 내일 약혼식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호텔 경영권 넘겨받고 싹 다 바꿀 거야. 상대방이 뭔가 물었나 봅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걱정 마. 그냥 도구일 뿐이야. 필요 없어지면 처리하면 되지.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늙은 직원들 다 정리하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할 거야. 그럼 수익률이 최소 40%는 오를 거야. 내 계산으론 말이지. 통화가 끝났습니다. 민준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그날 밤 늦게 철수는 김 실장을 만났습니다. 호텔 뒷골목이었죠. 뭐든 준비됐나? 네, 회장님. 영상과 음성 파일 모두 준비했습니다. 내일 약혼식에서 상영할 수 있습니다. 좋아. 시간은? 민준 씨가 축사를 마치고 난 직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그리고 경찰도 대기시켜 놓게. 미나 씨 성추행 건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해.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지은 아가씨가 많이 상처받으실 텐데요. 철수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막지 않으면 평생을 불행하게 살 거야.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네.
김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40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철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사람을 존중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호텔을 일궈냈죠. 민중 같은 사람에게 이 호텔을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직원들을 숫자로만 보는 사람,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약혼식 날이었습니다. 철수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메었죠.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경희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지은이 약혼식인데 표정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철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후에 다 알게 될 거야. 날 믿어줘. 경희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약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연회장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꽃들과 리본이 천장을 장식했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긴장한 표정이었죠. 경희가 옆에서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민주는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철수는 연회장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옆에 있었죠. 준비 다 됐나? 네, 회장님. 언제든 신호만 주십시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사회자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지은이가 입장했고 민준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죠. 철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축사를 할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은이를 만나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장인어른 밑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호텔을 더욱 발전시키고 최고로 만드는데 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회장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VIP 룸의 모습이었죠. 민준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영상인지 궁금해했죠. 스크린 속 민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 이 호텔 다 내 거야. 장인어른이 나한테 경영권 넘겨줄 거거든.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은 당황해서 스크린을 쳐다봤죠.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지은이는 그냥 도구야. 호텔 손에 넣으면 이혼하든지 뭘 하든지.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봤습니다. 지은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이 나왔죠. 민준이 경영진들 앞에서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직원들을 정리하고 젊은 인력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임금이 높은데 효율은 떨어지거든요. 호텔 직원들이 연회장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스쳤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미나의 팔을 잡고 괴롭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미나가 불편해하며 거부하는 모습도 선명했죠. 왜 이래요? 한잔 하자는데. 미나가 팔을 빼려고 하지만 민준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민준이 청소부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었죠. 너 같은 늙은이가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해? 쓸모없는 놈들 때문에 이 호텔이 발전을 더 못하는 거야. 당장 비켜. 민준이 노인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렸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이게 다 진짜예요?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지은아. 이건 오해야. 편집된 거라고. 편집이요? 오빠 목소리가 그렇게 선명한데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그때 철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연 회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됐죠. 민준 씨, 그 영상 속 청소부 노인이 누군지 아나? 민준이 철수를 봤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철수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청소부 박순철의 사진이었죠. 스크린에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 말이야.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깨달은 듯 했죠.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로 나였네.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가 청소부로? 그래. 민준 씨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 철수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는 사람을 숫자로만 봤어. 직원들을 비용으로만 계산했지. 나이 든 사람들을 쓸모없다고 했어. 민준이 입을 열려 했지만 철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철수가 김 실장에게 신호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묶음을 가져왔죠. 이건 자네가 이전 직장에서 저지른 일들의 기록이야.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기록들이지. 서류가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여러 직원들의 진술서와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 딸을 사랑한 게 아니야. 호텔을 손에 넣기 위한 도구로 본 거지. 그리고 이 호텔의 직원들을 정리 대상으로만 봤어. 지은이가 약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단호했죠. 민준에게 던졌습니다. 우리 끝이에요. 반지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더 이상 들을 말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지은이는 울먹이며 연 회장을 나갔습니다. 경희가 딸을 따라갔죠. 철수는 민준 앞에 섰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민준 씨, 자네는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야. 민준이 웃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경영에 대한 제 소신일 뿐인데.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신이 아니야. 오만함이지. 자네는 기본이 없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사람의 진짜 품격이니까. 철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자네가 무시했던 청소부들, 주방 보조들, 오래 일한 직원들. 그 사람들이 이 호텔을 만들었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말이야.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시대가 변했어요. 감정으로 경영하면 망해요.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야. 자네는 그걸 모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당장 여기서 꺼져. 연 회장이 조용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죠.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났으니까요. 그때 경찰 2명이 연 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이 부른 것이죠. 민준 씨,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미나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영상 증거도 명확했죠. 민준은 비틀거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민준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민준을 동정하지 않았죠. 연 회장의 남은 사람들 사이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직원들이었습니다. 박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철수는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가 어려 있었죠. 철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이런 일로 불편을 끼쳐서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사람이 만듭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철수는 연회장을 나와 지은이를 찾았습니다. 철수는 복도를 걸어 대기실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거기 있었죠.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경희가 옆에서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아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왜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죠. 민준 오빠의 진짜 모습을 못 봤으니까. 지은이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이란 사람이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지. 3년이나 만났는데 전혀 몰랐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순진한 게 아니야. 아름다운 거지. 하지만 이제는 더 지혜롭게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야. 지은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일은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이전 직장의 피해자들도 줄줄이 증언에 나섰죠. 민준이 일하던 회사에서도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철수는 호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청소부가 되어 저희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철수가 웃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 많이 배웠네.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 김 실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게 보이는 것 같아. 하지만 아래에서 일해보니 전혀 다르더군.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손님들이 얼마나 무례할 수 있는지. 철수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앞으로 호텔을 바꿀 거야. 직원들이 더 존중받고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말이야. 김 실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다음 날 철수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회장에 모든 직원이 모였죠. 청소부부터 경영진까지 함께였습니다. 철수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청소부 박순철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걸 배웠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힘든 순간들을 견디는지 봤습니다. 때로는 손님들에게 무시당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요. 철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숫자만 보고 경영했죠.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철수가 발표했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의 급여를 10% 인상합니다. 둘째, 야간 근무 수당을 20% 올립니다. 셋째, 직원 휴게 공간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의 소리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부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서 직접 일할 겁니다. 청소도 하고 프런트도 서고 주방도 도울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호텔을 더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미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요.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네. 미나 씨가 겪은 일을 더 빨리 알았어야 했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네. 회의가 끝나고 철수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손님들이 체크인하고 있었죠. 프런트 직원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일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호텔을 만드는 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호텔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고 서비스도 더 좋아졌습니다. 손님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랐죠. 지은이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호텔 일을 조금씩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경영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아버지 사무실로 왔습니다. 아빠, 제가 호텔 일을 배우고 싶어요. 철수가 딸을 봤습니다. 정말이냐? 네. 아빠처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영을 하고 싶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현장에서 시작하자. 프런트부터 말이야. 지은이가 놀랐습니다. 프런트요? 회장 딸이? 그래. 밑에서부터 배워야 제대로 알 수 있어. 내가 청소부로 일하면서 배운 것처럼 말이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호텔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크게 떨어졌고 서비스 품질은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변화한 호텔을 주목했죠. 민주는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었죠.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됐고 다른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죠. 프런트에서 철수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철수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죠.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회장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응접실로 안내했죠.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만 받고 숫자로만 계산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철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철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자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 그 상처는 쉽게 낫지 않지. 민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말이야. 자네가 정말 변하고 싶다면 증명해 보이게.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봉사활동을 하든 약자를 돕는 일을 하든 행동으로 보여주게. 그러다 보면 진짜 변할 수 있을 거야. 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이 호텔을 나갔습니다. 철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짜 변할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철수는 로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모두들 웃으며 일했습니다. 지은이가 프런트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능숙한 모습이었죠. 1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철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청소부 강 반장이 지나가다 철수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 반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철수는 강 반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청소부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죠. 철수는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습니다. 40년 전 이곳에서 시작했던 작은 여관이 떠올랐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사람의 진짜 품격은 권력이 있을 때 드러납니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랫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는지가 그 사람의 본질이었습니다. 철수는 그걸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도 그 가치를 전할 것입니다. 호텔 로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웃고 있었죠. 이곳의 진짜 주인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빛이 그를 감싸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호텔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